종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기라고 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그 분필을 하고로모 하나만 하얀색. 네.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네요. 식사하셨어요? 아, 식사하셨어요? 오늘 식사하셨으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식사 안 하셨으면 9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얘기하다 보면 빠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1시간에 끝내자라고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노베이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전달해 드리면 기억에 남는 것만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다 못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천천히 꼭꼭꼭 씹어서 아 이렇게 넣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한 번만 제대로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보셔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 왜 중2 부모님들만 제가 모셨냐면 저희 아이가 중2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년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회를 안 했고요. 특히나 중2는 제 시야에서 좀 벗어난 학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2가. 예. 저는 중3이 좀 중요하지 않았는데 중2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3은 늦어요. 예. 예. 그래요. 재원생 부모님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냥 재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확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까요? 왜 인서울의 시작이 중2 중간고사냐면 고등 강사거든요, 제가.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아마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15년이 됐으니까. 예. 한 10년 차쯤 됐을 때, 고등학교에서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애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 동네 애들. 성적이 변화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중학교로 이제 눈을 돌려서 제가 중등부에 내려와서 조금 똘똘한 아이들을 이제 좀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 점점 그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미리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예.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중2가 왜 특별히 또 중2냐? 내신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한번 극한 상황까지 몰리는 게 첫 내신인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였고 어떻게 겪어냈고 또 그거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그 습관이 고스란히 고등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공부하는 어떤 습관을 딱 잡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라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입 개요를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펜을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밑줄 동그라미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서울 갈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의치한 수약 요거 메디컬이라고 하죠. 네. 메디컬이 약 8,000명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아직 밑줄 아니에요. 네. 그냥 8,000명이구나.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상위 11개대 얘가 한 38,0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좀 익숙한 대학교들, 그죠? 뭐 홍대, 뭐 서강대 이렇게 이 숫자들은 조금씩 바뀌니까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대학이 있어요. 교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찰대, 사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켄텍 이렇게 해가지고 이공계 특성화대학까지 합쳐서 약 7,000명 정도가 되네요. 교대는 예전에 뭐 장난 아니었죠. 근데 요즘 정말 애들 안 가려고 해요. 네, 여학생들이 아주 그냥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 여학생들 간호학과 많이 갑니다. 정말로. 네, 정말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이 응시생이 우리 아이들은 이거보다 조금 비슷하겠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건 25학년도입니다. 작년 거라고 보시면 돼요. 4년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한 10% 정도 들어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눈에 좀 가볼 만한 학교에 가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한 3바퀴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숫자는 10,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0.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몇 명인지 아세요? 보통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되죠? 작은 학교는 막 140명 이러던데 순이어 중. 그죠? 신길 중 좀 많고 보통 한 250명 정도 돼요. 예, 작은 학교도 있지만 그럼 10%니까 25등이잖아요. 25등. 이렇게 하면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10% 별거 아닌 거죠? 25등? 오, 반에서 근데 10반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3등? 4등? 그러면 서울대 아니고 저기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자료에 오늘 소주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1번하고 2번은 팩트니까 실어놨고요. 3번, 4번은 제가 다 뺐어요. PPT에만 있어요.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네, 그래서 1, 2번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랑. 요거는 오타가 좀 있어요. 여기 색깔 다른 거 있잖아요. 이게 중2로 바꿔주시면 돼요. 중2.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아셨죠? 중2. 여기 색깔 다른 거. 이게 중2예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설명한 거 이제 갖다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2니까 여기가 중3. 그럼 여기가 고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1 애들부터 선이 그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전 아이들은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해당하는 교육 과정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가 우리 애들에 포함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3이 되면 우리 애들이 고1이 되잖아요.
입결이 안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고등학교 갈 때 깜깜이 전형을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바뀌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인원수가 적잖아요. 학령 인구가. 그러면 입시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얘네는 재수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교육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재수 마지막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낮으니까 얘네들이요, 작년 경쟁률을 보면서 상향을 해요. 이해하셨죠? 얘네들이 자기 수준보다 위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수생이 많이 나와요. 걔네들이 일로 가요. 아, 그렇구나. 얘네가 재수하려고 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오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치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한 번에 가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도 돼요. 군대 갔다 오고 해서 다시 해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정이 한 요때쯤에 보통 될 거다. 저희 예상은 이때 한 번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바뀌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2015 9등급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당하는 5등급제예요. 그래서 내신은 이제 이렇게 상대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 2등급 밑에요. 11%의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여기 10% 밑에요.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볼 때는 2등급을 보셔야 되고,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는 1등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1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아이들한테는 야, 못해도 2등급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못해도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등급 간격이 너무 넓어요. 보시면요, 11%에서부터 31%까지 그렇죠? 아니 11%에서부터 그렇죠? 23%까지인가요? 그렇죠? 이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서 11%였다면요. 그래도 인서울 안에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3%였다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인 거잖아요. 3등급 끝이에요. 끝. 4등급 초예요. 천안권이에요. 천안권. 네, 천안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가 2등급과 1등급 경계에 있는 애는요, 완전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단국대하고 숭실대는 좀 요즘 많이 올라갔지만 단국대랑 저 천안 뭐 나사렛 대학교가 같은 급으로 취급돼 버리는 거죠, 이제. 가천대랑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등급 광풍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무조건 1등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어설프게 2등급 앞에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자, 여기 있는 숫자의 의미는요,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한 학년에 288명인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되려면 29등 안에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2등급은 69등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르니까 인원수가. 그래서 학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많은 데로 보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에 좀 놓이는 게 뭐가 있냐면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예전 등급으로 따진다면 1.81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바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1.19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2.43이 어떻게 돼요? 1.43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었던 게 어떻게 돼요? 촘촘해져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숫자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밀도가 빽빽하게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학에서는 요 아이들의 이 숫자의 의미를 이제 크게 두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점 하나 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들을 더 놔요. 그래서 비교과가 들어오는 거고요. 뭐 최저죠? 최저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게 면접 강화예요. 면접 강화. 서울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예, 창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시켜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이 근처에 뭐 이제 뭐 눈높이 학원 다니다가 어머니가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신 거죠. 저희의 눈높이에서 맨날 100점 맞았어요. 제일 높은 반 보내주세요. 그건 거기 얘기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테스트 보세요. 똑같은 거죠, 대학도. 예. 그 시골 상간벽지에서 1등급 내내 받는 애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촘촘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넘어야 될 허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이렇게 수시라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라는 전형이 있죠. 그래서 수시는 6장의 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을 본 다음에 이제 정시는 3장의 원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숫자만 봐요. 숫자만 본다. 1.3을 1.5가 못 이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상위권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데 뭐가 필요 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자, 그게 조금 안 되는 애들, 여기 오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논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많이 들어가셨죠? 학종 이런 겁니다. 컨설팅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밀려. 그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논술이 있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논술만 보는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상향 지원에 아주 대폭풍이 일어나죠. 내가 이것만 잘 보면 한양대 갈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대학에서 돈을 엄청 번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실기는 뭐 저희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은 예전 얘기고 요즘 점점점 대학들이 우리
2028이거든요. 2028 대입 전형. 우리 아이들은 2000 몇 년에 입시하죠? 2030이에요. 2030. 30년. 예. 28년부터 이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대학들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숫자만 보던 전형도 이제 학생부도 보고요. 수능만 봤던 전형도 학생부를 봐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간격이 좁혀졌다. 경계가 무뎌졌다. 그래서 정시의 수시화, 수시의 정시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수시랑 정시랑 있다고 그랬죠? 수시를 더 많이 뽑을까요? 정시를 더 많이 뽑을까요? 빨리. 네? 빨리. 수시, 그죠? 수시를 훨씬 많이 뽑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점점 좀 늘어났죠, 수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 있죠? 거기는 정시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수시가 많은데, 상위권 대학은 정시를 줄이지 않는다예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에 어떤 그 오류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수시를 많이 뽑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대학은 아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들 서연고 쭉 해서 11개대는 40%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래요. 요거는 거기 자료에 없으실 거예요. 요거는 1급 비밀 자료예요.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의 어디 대학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고1 되면 거의 80% 나와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년 됐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등포 고등학교에 자연계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중앙대 간호학과 학종 아주대 간호학과 인하대 영등포 여고겠네요. 이것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뭐 요런 데를 지원하게 되고요. 성남고등학교에 2.08 정도 되면 뭐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 경희대 소프트웨어 뭐 이제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이 조금 높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2점 초반대나 1점 후반대 애들은 교과를 쓴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을. 이해하셨죠? 교과 전형을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이제 2점 중반을 넘어가면서 3점대에 가까워지는 애들은 뭐를 써요? 학종을 쓰는 거예요. 학종을. 그죠? 학종을 쓴다. 자, 그런데 3등급, 4등급 넘어가 버렸어. 얘 5점대예요. 여의도여고 5점대예요. 공부 되게 안 한 거죠. 그런데 또 눈은 높아요. 그러면 어디 쓴다? 논술 쓴다예요. 단 6논술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6논술로. 근데 합격할 보장이 어디 있어? 재수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은 높은데 눈은 높은데 점수 안 돼. 그러면 다 논술 쓴다니까요.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붙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진짜. 붙어요. 또 웃긴 건. 예.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요런 겁니다. 예. 저희 학원은 아까 그 5점대는 정말 특이한 경우고요. 4점대 밑은 안 받아요. 예. 저희 학원. 아니, 저희가 고등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 중등부에서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라도 저희가 같이 가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갔어. 그런데 아이가 4등급 밑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기존의 물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는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뀐 걸로는 이제 3등급으로 저희가 기준을 좀 세웠어요. 이제 바뀐 걸로는 3등급, 고1은 3등급. 자, 아이가 이제 원서를 쓸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이제 뭐 상담도 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인서울을 가고 싶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 너 내신이 얼마니? 1점대면 괜찮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1점은 무슨?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학종하면 돼. 뭐 활동 많이 했니? 무슨 활동이에요? 제가 무슨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논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수능을 17개 정도 틀리면 인서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순서가 교과, 학종, 논술, 정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수능을 몇 개 정도 틀리면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있는 거예요. 네. 됐죠? 국어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국어가. 네. 국어가 많이 어렵죠? 영어는 절대 평가인 거 아시죠? 네. 영어는 그냥 1등급, 2등급 이렇게 줘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자격 조건 같은 거예요. 네. 영어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 아세요? 영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연대예요, 연대. 서울대보다 더 봐요. 자, 요거 팩트예요.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이 되면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백분율로 봤을 때 성적이 이제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다. 자, 그런데 수능 때 되면 어떻다? 다 떨어진다.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이유는 왜 그렇다? 재수생이 6월, 9월에 들어오면서 위에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떨어지냐? 자연스러운 거다. 당황하지 말아라.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미를 좀 보면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등폭이 크지 않은데 요 애매한 아이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월 모의고사 가지고 판단하지 마셔라. 의미 없다. 전 과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요즘 잘하는 아이들이 많나 봐요. 상담을 가끔 오시면 그렇게 뿜뿜하세요. 저희의 고2 모의고사 2등급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고3 되면 팍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신다고 해서 어저께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캡처를 좀 했어요. 여기 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저희 학원 유달리 좀 교사 자녀가 많아요. 군 자녀도 많고 계실 건데 어제 알림이 들어가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성남중학교고요. 여기 이제 A 받은 아이들의 이제 그 분포 비율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32%가 A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받았다고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 우리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10%잖아요. 32%면 3등급이에요. 지금 입시에서. 예, 좋아할 게 아니다.
제발요. 고1 되면 어머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애 수학 내내 A였어요. 근데 왜 점수가 이렇게 됐죠? 당연한 거예요. 신길중학교는 수학이 40%인 거예요, A가. 학교 시험 되게 쉽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숭이여중은 25%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아이들 월수금에 한 번, 화목토에 한 번 여기 이렇게 불러다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웃어가면서 아주 널고 달르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이랑 교육을 좀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3월 달에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링크를 보내서 무료 컨설팅 해드린다고 했더니 저희가 100여 명이 넘거든요, 3학년이. 근데 한 24분 정도 신청하셔가지고 아주 빡세게 제가 3월 후반을 보냈어요. 하루에 막 6분씩 막 상담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학생부를 딱 보자마자 헐, 이런 아이도 우리 학원 다닌다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어머님들이 올 A 막 뿜뿜해가지고 오신 거야. 이 정도면 과고 가나요? 뭐 이런 거죠. 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정보의 격차가 좀 크다. 그래서 입시를 좀 경험해 보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현실 파악이 좀 빠르신데 첫 아이시거나 아니면 직장 막 바쁘시잖아요. 당연히 바쁘시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100점 맞자고 제가 안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과목 만점 받으라고 했어요. 올해일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최강 수학 부모님들은요 평균 98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 과목에 몇 개 틀렸나를 보세요. A냐 아니냐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야물딱지게 과제 집착력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전 과목 목표, 만점 목표로 마른 걸레 물자댓기 한번 공부시켜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간다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엎어서 자도 보고 밤도 새 보고 이걸 1학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2학년이 돼버렸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학생이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중학생이 없습니다. 중1은 초등학교 7학년 같아요. 공감하시죠? 중2부터는 예비 고등학생이에요. 예비 고니까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할까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1이 얼레벌레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하다고 했죠. 중2예요. 몰랐어요. 얘가. 몰랐는데 학교를 갔는데 너무 바빠. 아니 뭐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막 교실에서 제가 막 애들한테 뭐라고 했던 게 약간 미안해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바쁘구나. 숙제를 못 할 수도 있구나. 얘 영어도 다니고 국어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아니겠다. 그런데 그건 잠시뿐. 그럼 뭐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잠시. 너만 해? 남들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서울이잖아요, 목표가. 그죠?
오늘 모인 이유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부터요, 어머님들이 이제 행복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선을 조금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상담 오실 때도 그런 노선을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뭐 사사건건 아이 대신 얘기해 주시면서 성적은 잘 나오길 바란다, 진도는 빨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행복해야 돼요. 여행 철 따라 여행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좀 노선을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얘기는 해줍니다. 여성문화센터 여기 있잖아요, 대망도에.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너가 박태환이 될까?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체육인 거잖아요. 취미활동.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엘리트 선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거의 맞게 스탠스를 취하셔야지. 일주일에 2번 생활 그냥 건강 운동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대회를 나가서 얘가 10% 안에 들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노선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인서울이라고 제가 앞에 달았잖아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고민의 시작. 11월이 되면요, 어머님들이 설명회를 하면 끝나면 여기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줄을 서서 어머님들이 이제 순위 여고 보낼까요? 수도 여고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성남고 보낼까요? 영등포고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매해 조금씩 달라요, 제 마음도.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말 제가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 하지 말래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하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는데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뭐 일반고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입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서울역을 갈 건데 버스 타고 갈까요? 전철 타고 갈까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가까운 거 타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집 가까운 데 보내세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바빴으면 어제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건 좀 고민일 수 있는데, 수도고냐 수녀고가 무슨 고민일 거예요, 그게. 원 오브 댐인데요. 뭐 학교의 어떤 뭐가 전통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이유를 붙이면 붙일 수도 있지만, 그 해에 어떤 아이들이 모였냐가 중요해요. 내 옆에 엎드려 있는 애냐, 내 옆에 공부하는 애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옛날엔 똥포였어요. 똥포. 아시죠? 어딘지. 영등포. 근데 영등포가 과중이 되면서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이 또 거의 엄청 포진이 돼 있어서 요즘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굉장히 아이들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것 같지만, 눈 떠 있는 애 3명 있다. 수업 시간에. 눈 떠 있는 3명 있다. 담배 그렇게 많이 핀다. 중학교 때 친구들 거기 다 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순위 여고는 뭐 치마도 길고 뭐 이러면서 엄격하고. 수도가 요즘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시험이 슬슬 어려워지더니 수도 괜찮습니다. 또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고요.
우리 신길중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의 최대 고민은 대형이냐 영신이냐. 뭐 이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사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꽤나 계십니다. 대형이냐 영신이냐. 아이가 완전 상위권이야. 이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아이가 완전 상위권이야. 그러면 대형 영신 가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안 흔들려. 옆에 막 짱깨 애들 뭐라고 하던 안 흔들려. 막 연애질 하던 뭐 하던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주무시고 계실 때 알아서 밥 챙겨 먹고 학교 가고 알아서 수행평가 착착착 해가지고 그죠?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니? 학원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고 보내시면 돼요. 영신 대형. 독보적 1등급 하면 되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아이의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답이 없다. 컨설팅 하시는 게 맞다 그냥. 네. 나중에 중3 초쯤에 저희 학원은 반짝 무료 컨설팅 반짝 하는 게 있으니까 얼른 신청하셔서 그게 맞아요.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의논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참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입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영재학교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영재학교는 어디지요? 맞아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라고 해요. 이름이 과학고등학교인데 영재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사고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국구 자사고가 있고 광역 자사고가 있죠. 전국 자사고 몇 개일까요? 전국 자사고, 전사고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사고 몇 개? 상품 드려야 됩니다. 모르시나요? 네? 다운. 10개. 자, 10개. 맞죠? 아니었어요? 10개. 여기 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학원비 할인권입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학원비 할인권. 10개. 네. 뭐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고. 외고 국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민고, 그다음에 공주 한일고 뭐 이런 데를 이제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하죠. 그다음에 일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자연 계열이야 내 아이가. 그러면 영재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요. 떨어지면 과고를 지원할 수 있고요. 떨어지면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를 가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내 아이가 이제 인문 계열이다 싶으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율고가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를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고가 뺑뺑이로 간다. 이런 거죠. 뺑뺑이로 가게 된다. 집 가까운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중3이 한 요 정도 되는데 모집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떨어진 애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준비했던 애들 34,000 동그라미 34,000. 아까 특성화가 아니고 특수대학 빼고요. 위치 메디컬하고 서연고 서성한 11개 중에서 6개 학교 메디컬 정말 가면 축하해주고 싶은 학교 3만. 요 준비했던 애들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간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일반고 탑들은요 다 준비했던 애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준비했는데 떨어져서 일반고 과중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여길 가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내가 우리 아이를 세종과고에 보내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는 것 준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옆 친구들하고 비교시키면서 2년을 보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비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는 해보자. 가든 안 가든 그건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자극은 줘야 된다, 애들한테.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놔야 지들이 또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발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를 가는 아이들의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면 좋겠다. 일반고 가는 아이들은 이러면 좀 일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요. 왠지 왼쪽은 다 좋은 것 같고요. 오른쪽은 다 별로인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유의미한 건 실패 귀인입니다. 요거 내부 귀인, 그리고 여기 외부 귀인,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시험을 못 봤는데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내부 귀인이고요.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시험에 나왔어. 이게 외부 귀인인 거예요. 네.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서 그렇잖아.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사고는 혼자 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정 컨트롤 받을 데가 없어요. 지가 풀어야지. 어디서 어린 양이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약간 그런 거 멘탈이 좀 약하다 싶으면 당연히 일반고 보내시는 게 맞아요. 끼고 케어해 주셔야 돼요. 멘탈 나가버려요, 애들. 네. 그 시골에 이 어금니 꽉 깨물고 그 헝그리 정신에 온 애들 있죠. 그 애들 못 이겨요. 이해하셨죠? 밥 물 많아갖고 막 마시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간 아까워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사고 전교권에 들어가면 되고요. 과학 중점반 1등에서 5등 정도 하면 돼요. 또는 일반고 가서 그냥 전교 1등 하면 돼요. 그러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학교의 이공 계열을 가려면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문 계열의 최상위 학교를 가고 싶을 때는 일반고에서 5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입시가 좀 바뀌니까 아직 뚜껑을 안 열었으니까. 자, 정답은 특목 자사고의 전교권이면 프리패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할까? 괜히 뭐 밑밥 깔아주는 거 아닐까? 그럼 이럴 거면 일반고가 낫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죠?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할 필요 없는데, 준비는 다 거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는 일반고 전교권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일반고 전교권에 드는 아이들이 힘이 세질 겁니다. 정책이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수시 교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비교과도 좀 챙겨줍니다. 그죠? 그래서 학종으로도 유리하고요. 자, 그런데 정시는 따로 준비해야 돼요. 일반고는 정시 준비를 안 해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너무 평범해. 딱
그냥 절반이야.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좋아, 좋아. 절반이야. 그러면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면학 분위기를 경험해야 돼요. 재수시킬 생각을 하고 얘가 거기 가서 정시를 집중해야 돼요. 친구가 그게 3년을 같이 보내는 친구 무리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얘네들 다 공부하는데 자기 혼자 놀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애매한데 일반고 가죠? 진짜 애매해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보고 간다. 그러면 자사고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는 크게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쓰셨지만 고등학교는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이름이. 내 옆에 짝꿍이 의사도 있고 내 옆에 짝꿍이 변호사도 있는 게 삶을 살아가는데 좀 편하잖아요. 그지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에 기반한 거였어요. 이제 10분이 남았네요. 수준별 학습, 수학 학습법과 로드맵. 그냥 오늘 썼어요. 이거는 오전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적었어요. 일부러 타이틀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부류가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유형이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이 된 애들의 특징이에요. 발전형, 아직 발전을 해야 될 아이들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이 두리뭉실해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 이거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요. 아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 다리가 아픈지 이빨이 아픈지 정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파요. 자, MRI 찍자. 일이 커져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딱 준비해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왜 안 되죠?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최상위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된 애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대변인이 따로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대변해줘요. 오늘 숙제를 다 못했다는데 선생님 안 혼내시면 안 돼요. 애가 막 너무 오늘 힘들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네? 애가 숙제 못할 수 있다니까요. 애가 미리 선생님한테 연락해야죠. 선생님 이래 해서 제가 숙제를 다 못했는데 그리고 솔루션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죠. 선생님이 아이의 어떤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학부모님이 계세요. 극대노하시니까. 그럼 말 안 하죠. 선생님도 9가지의 좋은 얘기 하시고 마지막 하나 안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귀를 이렇게 잘 좀 하시셔야 돼요. 아이랑 본인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애는 애죠, 뭐. 가족이 너무 끈끈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가족 오늘 외식을 해야 된대요. 오늘 사촌 누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갑자기. 오늘 저희 가족끼리 뭐 다 같이 여행을 가요. 아니, 가족은 괜찮은데 사돈의 팔촌까지 막 그렇게 끈끈해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역에 파일럿 하시는 부모님, 아버님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티켓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죠. 2학년부터는 자제해 주세요. 둘째만 데리고 가세요. 왜냐면 아이가 힘들어해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대책이. 고등진도가 나가면 하루 빠지면 힘들어요. 그럼 애가 자꾸 현실 도피하려고 해요. 왜 그런 불편한 상황을 애한테 주냐 이거죠. 엄마 아빠 책임도 못 지면서. 예,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태워다 주지 마세요. 오라고 해요. 그냥 오라고. 그래야 빨리 나가지 지가. 그렇잖아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학원 갈 때가 되면 자꾸 아프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요거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요거 아니 학원 갈 아픈 거 말고 아플 수 있죠 왜? 요거 그 밑에 거 수학이 문제가 아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진짜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걸 수학이라고 착각해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데 아니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냥 글을 못 읽어요. 그럼 수학이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혼돈한다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좀 아쉬운 아이들 다른 사람 의식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보고 나만 못한 것 같아. 프린트 정리 안 되고 그죠? 아니 꼭 이런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냥 오늘 생각나는 걸 이렇게 쭉 적어본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바뀌어요. 제 뇌피셜이니까. 네, 이거 솔루션이요? 핸드폰 안 봐야죠. 당연한 거죠. 그냥 신문 보기 해주세요. 신문 18,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신문 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신문 보면 국어 잘해. 그냥 밑밥을 깔아주세요. 애들한테. 학원 보내지 마시고 글을 읽게 해주시는데 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딱 자 수학 문제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딱 펴요. 딱 펴가지고 자 읽어봐. 쪼르르르르르 읽어요 얘가. 자 딱 가려요. 얘기해봐. 뭘? 읽었잖아. 다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글씨는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핸드폰도 문제고요. 또 하나 국어하고 영어 학원에서는요. 빨리 읽고 요지 파악하라고 해요. 수학은 반대로 공부해야 돼요. 빨리 읽으면 쥐약이에요. 꼭꼭 씹어야죠. 그 내용을. 그리고 아이들이요. 문제를 빨리 읽었는데 끝에까지 다 읽었는데 아이디어가 안 떨어오면요. 그 문제 못 풀어요. 심리적으로 펑 별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이 올 때까지 내가 최대한 느끼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 읽었을 때 손이 바로 빵 나가서 바바바바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글씨를 읽고 가린 다음에 무슨 얘기 있는지 말해봐. 이걸 신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비문학 독서라는 거 있어요. 고1이 보는 거, 마더텅 이런 데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회, 과학, 역사 이렇게 가지고 짤로 이렇게 조금씩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한 3개, 4개 정도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좀 보시고 정답 맞추지 마시고 문제 풀지 마시고 그냥 그 텍스트만 보고 얘기를 해보라고요.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수학 로드맵이에요. 총 3개입니다. 개념 발전 없어요 거기요.
개념 발전 응용 중심하시는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때그때. 자 어떻게 제가 정리했냐면 1학년 1학기에 고등수학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시작한 아이들. 지금 블랙 특목 K반이 이거예요. 네. 초6 겨울방학 때 중등 심화를 한번 하고 1학년 1학기 때 정석으로 시작을 이제 한 반이에요. 자, 일단 쭉 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2학년 때 고등 수학을 시작한 아이들은 이렇게 태클을 타야 됩니다. 2학년 때. 자, 우리 아이 아직 저기 고등 수학 안 들어갔다. 괜찮아요, 괜찮아. 3학년이 있습니다. 3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태클을 타야 돼요. 그럼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한 아이들은 잘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찍 했으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1 중간고사가 목표인 거예요. 고1 중간고사. 2학년 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1 첫 시험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 인식될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4월 29일 날 보는 첫 시험. 자, 그랬을 때 2년 남았나요, 지금? 딱 2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일찍 시작한 애들은 요 과목을 심화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과목까지도 심화까지 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은 분포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요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자, 요거 했잖아요? 그럼 다음 거 할 때 요거 복습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다 안 그러면 다 휘발돼요. 날아가요. 하고, 또 가고, 또 단계 높여서 또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의 이걸 고려해서 이 성취도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를 올려야 돼요. 여기를. 이해하셨죠? 너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아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중요하고 학습 역량도 고려해서 요거는 컨설팅을 좀 해야 돼요. 진도 계속 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복 돌릴까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추종하다가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몰빵이죠. 요거 몰빵해야죠. 그냥 어디 대수를 해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타이밍이 있다. 선행도 무조건 하는 거는 안 된다. 돈 쓰고 시간 쓴다.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기준이 이런 거니까 약간씩 이제 변형해서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봤어요.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복습 먼저 시켜주세요. 무조건 복습이 먼저여야 됩니다. 개념 노트 펴놓고. 근데 숙제부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학년은 심화가 맞아요. 초등학생은 심화가 맞아요.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계는 어느 정도냐?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70%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100% 없어요. 100%는 5번 봐야 100% 되는 거지 첫 번, 한 번 보고 10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70% 정도 됐다. 다음 단계 타세요 그냥. 그리고 또 반복해서 메꾸세요. 그렇게 누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최상위 봐야 되고 A급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숨쉬기랑 발차기를 언제까지 해야 팔 돌리기가 시작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팔 돌리기 하면서도 숨쉬기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도대체 라면을 얼마나 잘 끓여야 짜파게티로 넘어가나요? 이런 거예요. 네. 비빔면도 끓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저학년은요. 진도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행동 영역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영역이라는 것은 그 지식의 어떤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글을 어떻게 읽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질문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엔 돈 투자, 이거 돈 얘기입니다. 저학년 때는 투자하셔야 돼요. 돈을 쓰셔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원장이니까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고고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시잖아요. 돈만 들이면 불안해요. 시간만 들이면 효율이 떨어져요. 이걸 적재적소해야 되는데 어릴 때 돈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점점 애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화 되면서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총량은 똑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쓰냐 저기 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고등수학을 처음 하고 3-1을 처음 하는데 알아서 해봐. 어떻게 알아서 해요? 이건 뭐냐면 운전대 주고 운전해봐. 약간 이런 거예요. 기초교육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초반은 전문가한테 하는 게 맞아요. 혼자 공부하기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은 좀 구분해 주셔서 엄마가 불안하면 그대로 닮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불안을 보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입시는 전문가에게, 결정은 본인이. 이건데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다 남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1대1로 컨설팅을 뭐 어디 가서 받으시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카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 사전 예방주사를 좀 맞춰줍시다.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들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원의 레벨을 보면요. 상위 레벨일수록 여학생이 적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수학 같은 경우 과학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집단일수록 여학생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결국엔 남자애들만 모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학생은 연역적 사고가 많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게 되고 그냥 이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벽이 딱 나타나죠? 오씨. 이런 습성이 있어요. 남자애는 귀납적 사고를 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맞았어. 아싸.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요.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여학생이면 남자애가 어떻게든 찍어서 맞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학생들이요. 100%는 없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면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100을 원해요. 여자애들이. 그거 예방주사 빨리 맞춰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 어려운 걸 지가 어떻게 다 알겠다는 생각을 해요. 책 앞에만 씻어놓은 거예요. 뒤에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요. 점수 50점 이래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했대. 완전병 그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완전주의? 완벽주의. 맞아요. 완벽주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빨리 내려놓기 시키셔야 된다. 예방주사는 언제? 이번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예방주사를 빨리 내 아이가 이런 습성인지 아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나쁜 친구 어울리지 못하게 하셔야죠. 나쁜 친구. 누구지요? 나쁜 친구? 핸드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에? 눈 떠도 눈 감아도 눈 감기 전까지 아주 끼고 살잖아요. 나쁜 친구.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막 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 막 그죠? 깡패랑 놀면 안 돼. 지금 그런 애들 없잖아요. 핸드폰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안 좋은 친구. 물리적인 변화가 없는데 아이한테 의지로서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참으라는 거 어떻게 참아? 어른도 못 참는데. 이해하셨죠?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재능이 성실함이고 성실함이 전부다. 네. 이해하셨죠? 저희 아이가 수학적인 감각이 있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몰라요. 몰라요. 왜? 감각은 극한 상황에서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극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다 성실이에요. 다 성실이에요. 1등급 10%잖아요. 성실하면 무조건 돼요. 그 정도 역량, 막 재능 필요 없는 영역이에요. 성실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가 좀 부족하다,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딱 내리세요. 게으른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요즘 그래요. 자, 그리고 프로는 스스로 동기부여한다. 그죠? 그냥 하는 거죠. 의지로 하기 힘듭니다. 루틴으로 한다. 대한민국 중학생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출 엘리트 체육은 사회 체육과 다르다. 그래요. 영재교육 하다 온 애들은요, 좀 달라요. 어릴 때 사고력 수양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요, 교실에 딱 앉혀놓으면 달라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피하진 않아요. 달라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제 선출이야? 축구가 달라요. 축구가. 뭔가 달라요. 오케이. 자, 최강교육 8법 금방 할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면학 분위기입니다. 조용한 게 아니에요. 옆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나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걸 면학 분위기라고 해요. 공부가 조금 못해도 저희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면학 분위기 해치면 퇴원시킵니다. 퇴원시켜요. 저희가 퇴원시켰습니다. 공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퇴원시킵니다. 면학 분위기 제일 중요해요. 저 똥물 되는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아직 어린애들한테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달래고 하는데 얘가 고학년이야. 3학 중3이야. 그럼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엄청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됐을 때 장황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선생님도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진짜예요. 급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이 동네에 모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 돈이 안 된다고 많이 안 오시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왜요? 수강료가 싸요. 서울 시내에서 수강료가 제일 싼 교육청이에요. 모르셨죠? 네, 정말 그래요. 분당 단가라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저희 지역 동작 관악이 제일 싸요. 저희 정도 시스템이면은 60만 원 넘어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간혹 전 이사 오신 분 이렇게 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다음 교육 철학과 원칙이 있죠. 제가 좀 자존심이 있어요. 자, 모든 학생의 수만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만나면 제가 길을 내고요.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동대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참여를. 이거 꼭 시키세요. 뭐 하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수학하고요. 오후에는 다른 과목 해도 돼요. 오전에 수학할 때는 1일 테스트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첨삭해줘요. 질문도 다 받아줘요. 오전에는. 그 대신에 오후에는 다른 과목 하도록 놔둬요. 선생님 당연히 있고요. 점심은 가서 먹고 오는데 집 먼 애들은 이 인근에서 사 먹어요. 근데 이번 여름부터는 제가 식당이랑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걸로. 이거 시키세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한 번 한 애들은 계속해요. 뭐가 좋냐? 숙제를 완성도 있게 하니까 수업에 성취감이 생겨야 돼. 이해하셨죠? 이게 선순환이 돼요. 숙제를 완벽하게 하고 가니까 애가 학원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요. 비용이 있죠. 2만 원. 하루에. 하루에 2만 원. 3주 하거든요. 3주. 저희가 1월 달에 3주 했고 2월 달에 3주 했고 30만 원, 30만 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엄청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밋은 이제 3학년 되면 이거 신청해 주시면 좋아요. 비교과예요, 비교과.
그래서 뭐 특목고를 가고 싶다. 그럼 뭐 자소서를 쓰려면 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탐구보고서 뭐 어디서부터 해야 돼. 그런 거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월 달 되면 이제 자소서 가지고 이제 첨삭해 주는데 그 전에 자소서를 쓰기 위한 글감을 같이 이제 마련하는 겁니다. 영재 수학. 영재 수학이 저희가 3월 달인가 오픈을 한 2월 달 말인가 오픈을 했어요. GM1, GM2, GM3가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해당되는 건 GM2예요. GM2.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어릴 때 사고력 수학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랑 다르고요. 뭐 교재가 뭐 지중상, 지중하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림피아드 지름길. 네. 그런 걸 좀 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 세 분이 수업하시고요. 70분, 70분, 70분 세 분이 돌아가면서 수업하시고 엄청 박진감 있고 타이트하게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반에 학생이 한 명이에요. 걔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아니 GM1하고 GM3는 애들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데 왜 안 하실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저희 학원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저희 아이랑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저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으로 다 제가 세팅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 지금 상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졸업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별동대 마찬가지예요. 저 출근 같이 해요, 애들이랑. 저희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이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고등부 특강, 고등 수학하는 학생들은요. 여름 방학 때 중등 특강에 눈 돌리지 마시고 고등 특강에 주목하세요.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규 수업에 나갈 거를 미리 경험하는 것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뒤에 배운 거를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당연히 미리 할 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 뒤에 하는 거는 이제 수준 하나 높여서 준심화, 심화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수업하면 애가 정신이 반짝 들죠. 그리고 이 중등에서 선행을 하는 거랑 고등 수학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엽적인 것도 알려줘요.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죠. 그들만이 아는 이상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등 선생님들이 이제 약을 치면서 착착착착 알려주죠. 예. 근데 반대로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 지금 필요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최강 플러스 개별 진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별 진도 수업이에요. 고등부 선생님이 개별 진도 수업이 있어요. 저희 재원생들은 할인이 많아요. 이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중3 학부모님 제가 컨설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학부모님 이렇게 24명을 만나는데 그분 중에 3분이 진도를 좀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블랙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로드맵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개별 진도로 6회 수업하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5월 12일 날 편입합니다. 편입 못하면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목표가 있으시면 빨리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건 해결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이나 저 정도 돼서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봐야지 이제 그렇게 테크트리를 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표현해 주시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